제69강입니다. 제4장 등기 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인데 81조를 보기 전에 우선 법전의 목차를 한번 봅니다. 목차를 보면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신탁 등기의 등기사항, 신탁 등기 신청 방법이 있고, 일단 신탁 등기가 처음으로 신청되어서 기록이 되면 그 다음에 뭐 복잡하게 쭉 뭐 변경하다가 맨 끝에 가서 말소됩니다. 이제 신탁 관계가 종료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탁 등기를 하고 변경되다가 말소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먼저 신탁이 뭐냐를, 이거 뭐 민법의 신탁법상의 신탁, 이거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 보면 신탁법을 보면 신탁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가 위탁자고, 자기 재산을 이제 신탁재산으로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을 인수하는 자가 수탁자가 됩니다. 주로 이제 수탁자 앞으로 이 재산을 옮겨놓고 이 수탁자가 이제 그 재산 관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영업, 지적재산권 포함, 특정의 재산을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거나, 반드시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담보권을 설정해 주거나, 그러니까 수탁자를 담보권자로 만들어 주거나, 그 밖에 뭐 그런 식의 처분을 하고, 그 대신에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주로 수익자인데,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뭐 수익자를 위해서라든가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 수탁자 앞으로 넘어간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한다. 수탁자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신탁 관계죠. 이게 이제 신탁법상의 신탁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하죠. 근데 반드시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수탁자는 자기가 이 재산의 처분권, 소유권을 갖는 대신에 어떤 목적, 이 위탁자와의 사이에서 수익자를 위하든지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신탁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수익자도 있고, 뭐 수익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있는 것은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또 위탁자가 자기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수탁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알아야 신탁 등기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게 신탁인데, 그런 신탁 등기는 뭐냐 이거죠. 이 신탁 등기는 뭐 소유권 이전, 우리가 하는 뭐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뭐 재산권 설정 이전, 그런 권리 변동의 등기하고는 그것과 함께 동반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구별됩니다. 신탁 등기는 한마디로 이 부동산이 신탁 재산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 두는 겁니다. 그게 신탁 등기입니다. 더 이상 신탁 재산이 아니면 말소해 가지고 신탁 재산이 아님을, 신탁 등기를 말소해 가지고 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만들어 놔야죠. 신탁 되었을 때는 이게 신탁 재산이다라는 뜻을 적어 놓는 게 신탁 등기입니다. 말로 하면 어려운데, 예를 하나 보면, 여기 뭐 신탁 등기 사무 처리 예규인데, 여기에 보면 이 예제가 많이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하나 알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안 보자고요. 신탁 등기가 뭐냐. 자, 처음에 순위번호 2번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기물이었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죠. 매매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액 뭐 2억 원에 기물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자, 여기에 이제 신탁 등기를 어떻게 하냐는 건데, 이 재산을 신탁 재산으로 내놔 버리면 요 이제 여기 요 밑에죠. 요 3번으로 바뀌는 거죠. 예,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물이가 자기 재산을 대한부동 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기물이 소유권을 수탁자 대한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넘겨줍니다. 여기 이제 신탁이죠. 2018년 3월 4일 신탁. 넘겨주는데, 그 밑에다가, 예, 요게 신탁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여기 해둔 신탁 등기죠. 요게 신탁 등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신탁 해놓으면 이 수탁자 앞으로 넘어간 이 재산이 신탁 재산이라는 거죠. 신탁 재산은, 수탁자로부터도 분리되고, 여기 신탁자로부터도 분리돼 가지고 하나의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신탁 재산. 어떤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 재산은. 이 수탁자의 일반 재산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수탁자 소유로 지금 돼 있지만 이게 신탁 재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탁에 관한 법률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표시를 해두는 거죠. 자, 뭐 더 자세한 것은 신탁법상의 신탁 관계, 법률 관계를 잘 알아야 이게 어떤 의미를 실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다 파악이 될 거고, 일단은 뭔가 독립된 재산이다, 신탁 재산이다, 신탁자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신탁 재산, 그 표시를 이제 하는 게 바로 신탁 등기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신탁 해놓으면 신탁 재산은 또 그 밖에 모르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위탁자가 누군지, 뭐 그 다음에 신탁의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신탁 원부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2018-25호 신탁 원부를 열어보면, 그걸 프린트해서 딱 보면 그 안에 신탁의 자세한 내용이 다 적혀 있다는 얘기죠. 신탁 원부에. 그러니까 등기 기록만 이렇게 떼가지고 얼른 봐가지고 이거 신탁 재산이네 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신탁 원부를 봐야죠. 따라서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신탁 등기다. 요 밑에 요게 신탁 등기입니다. 주로 이제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주로. 자, 이제 그걸 이제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제81조는 신탁 등기의 등기 사항입니다. 82조로 가면 이제 이 밑에 신탁 등기 신청 방법이 나오는데, 신청 방법을 하기 전에 신탁 등기의 주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런 겁니다. 제1항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이란 뜻 그거 쓰고 뭐 신탁 원부 어쩌고 하는 게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 원부를 작성하라 이거죠. 신탁 원부라는 게 작성하고 등기 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거는 등기의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도 여기 뭐 이 앞에 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이런 게 다 48조에 있는 사항이죠. 권리자 이것까지. 그것까지를 48조가 그럼 맞나 확인을 한번 합시다. 48조 본지 또 오래됐네. 48조 등기 사항에 가보면 맞죠?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연일, 등기 원인, 연일, 권리자 이게 전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통칙에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에서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는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그렇죠.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이까지는 전부 다 48조에 나온 사항들. 이거 다 소유권 이전 뭐 이거 다 기록하고 그거 외에 뭘 더 기록하냐? 신탁 원부의 번호를 더 기록한다는 겁니다. 신탁 원부의 번호를 더 적으라는 얘기죠. 그랬나 한번 봅시다. 그러네. 이런 거 다 기록하고 48조에 있는 사항 다 기록하고 신탁 원부의 번호 요거 적으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신탁 등기의 등기 사항이고, 신탁 원부를 작성한 다음에 신탁 원부에 이제 일련 번호가 쭉 나올 겁니다. 그 번호를 기록해라 이거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 신탁 원부에는 그러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
다음 각호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1호, 2호 쭉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신탁원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신탁원부에. 신탁원부를 열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무슨 내용이 있냐? 첫째, 1호 가장 중요한 거는 위탁자가 누구냐, 수탁자가 누구냐, 수익자가 누구냐, 이거 적힌다는 얘기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명 및 주소에 당연히 적어야 되고, 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를 적을 거고, 그 다음에 2호는 뭐냐?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 이런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신탁법을 봐야 하는데, 이거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정해져 있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 그 변경권을 갖는 자가 누구냐, 그 자의 성명 주소를 적어라 이거죠. 변경권을 갖는 자, 수익자 지정권을 갖거나 수익자 변경권을 갖는 자를 2호에서 적어라 이거죠. 법인인 경우에는 뭐 그렇게 명칭 사무소 소재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익자 지정권 변경권을 갖는 사람이 아니고 수익자 지정 변경 방법을 정한 경우가 있겠죠. 수익자 지정 변경은 이런 방법을 한다. 뭐 법인 보면 정관 변경 방법, 뭐 뭡니까, 자녀재산 귀속 변경 방법, 민법에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법인에 자녀재산 귀속할 때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을 수도 있죠. 귀속 권리자를 정해놓지 않고 방법을.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와 마찬가지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수익자를 여기서 지정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맡겨놓을 수도 있고 방법만 정해놓을 수도 있고, 여기는 사람한테 지정 변경하라 이 권한을 준 거고,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지정 변경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걸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방법. 그 다음에 수익권의 발생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조건으로 수익권이 발생한다.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수익권이 소멸한다. 소멸은 해제 조건일 거고, 발생은 정지 조건일 거고, 뭐 그런 조건이 있으면 조건도 신탁원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신탁관리인도 이 신탁법 보면 나오겠죠.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 선임된 경우에 신탁관리인이 누군지 성명 주소 이거 적어놔라 이거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이거는 뭐 법인이 항상 똑같고, 그 다음에 제6호 수익자가 없는 경우, 수익자가 없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수익자가 없는 경우에 특정 목적이 있으면 그 특정의 목적을 적어라 이거죠. 그죠? 수익자가 없고 목적이 있으면 무슨 목적인가를 적어놔야 되겠죠. 특정의 목적, 이것을 적어라. 수익자가 없으면.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 그 목적을 적어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7호, 이제부터는 신탁법을 다 봐야 되는데,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그 뜻, 이건 뭐 신탁법을 봐야 알죠. 신탁법 3조 5항, 신탁법 3조에 보면 신탁의 설정이 나오는데, 뭐 가장 전형적인 거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계약이고, 그 다음에 위탁자 유언도 있고, 그 다음 또 위탁자의 선언 뭐 이것도 있습니다. 쭉 가면 5항을 보라 그랬죠. 5항은 수탁자는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 재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이거 재신탁인가 본데 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을 설정할 수가 있다. 재신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신탁법 제3조 5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시 또 신탁을 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재신탁인데,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야, 여기 나오네. 재신탁에 따른 등기. 여기에 보면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재신탁. 이게 재신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수탁자가 대한부동산 신탁 주식회사가 수탁자입니다. 근데 이 수탁자가 한국부동산 신탁에게 다시 신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고 재신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수탁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탁법 제3조 제5항입니다. 타인에게 수탁자가 타인에게, 이 수탁자가 또 다른 타인에게 신탁을 하는 거죠. 이게 재신탁이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가 신탁법 제3조 5항이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재신탁을 하는 경우에 그 뜻, 그것도 신탁원부에 적어야 되고, 이번에는 또 신탁법 59조 1항에 따른 유언 대용 신탁, 이것도 신탁법을 봐야죠. 자, 신탁법 59조는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유언 대신에 신탁을 통해서 유언의 어떤 역할을 해버리는 그러는 거죠. 유언은 뭐 유증을 하죠. 누구한테 재산을 얼마 줘라 이렇게 유언서를 남기는데, 유언서를 남기는 방식이 아니고 신탁 목적을 그런 목적으로 신탁 목적을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신탁으로서 유증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죠. 자,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위탁자가 수익자 변경권을 갖습니다. 다만 신탁 경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자, 어떤 신탁이냐면 1호는 수익자가 될 자, 수익자로 될 자, 뭐 이렇게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그러니까 수익자가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수익자 예정자로 만들어 놓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이제 수익자로 될 자가 수익권을 그때 취득한다. 이거 뭐 유증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죠. 유언 대신에 이 유언 대용 신탁을 해놓고 위탁자 내가 죽으면 그때 수익권을 취득하게 하라.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위탁자가 사망하면 유언 대용 신탁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가 그때 수익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거 뭐 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호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 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이거 여기서는 수익권을 받고 여기는 신탁 재산에 기초해서 어떤 급부를 위탁자 사망 이후부터 얼마 받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도 있다. 이런 거죠. 막 이런 겁니다.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이고, 여기 보면 제2항, 제1항, 제2호의 수익자 여기 급부를 받는 이 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사망한 이후에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죠. 그렇더라도 또 예외도 있어요. 다만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여하튼 내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의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가 2항까지 읽어버렸는데 1항만, 뭐 2항은 왜 추가적인 거고 1항, 이게 유언 대용 신탁. 유언 대용 신탁을 해놓으면 등기 됐든 안 됐든 2항이 적용이 되는 거죠. 뭐 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신탁법 제59조 1항에 따른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에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그 뜻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탁법 60조는 또 뭐냐면 수익자 연속 신탁. 신탁도 참 종류가 많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도 있고, 수익자 연속 신탁. 이거는 또 신탁법 60조를 봐야죠. 한번 봅시다. 수익자 연속 신탁. 이거는 뭐냐? 읽어보면 알죠. 뭐 신탁 행위로 뭘 정하냐면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연속된다는 얘기네.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자가 사망해버리면 이 수익자의 상속인이 이 수익자의 권리를 상속받겠죠. 원칙적으로. 근데 그걸 차단하고 수익권이 상속되는 게 아니라 수익권이 사망하면서 수익권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럼 상속이 안 되죠. 수익권이 수익자의 수익권이 살아있어야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죠. 그러나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수익자 사망과 동시에 소멸해버리면 수익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다른 사람이 이제 상속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그런 그런 신탁도 할 수 있다. 이게 수익자 연속 신탁이다 이거죠. 자, 이 경우에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튼 이 경우 수익자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해놨겠죠. 이건 빨리 뜻이 안 들어오는데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한다. 여하튼 간에 앞에 전문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차례로. 여기는 지금 하나만 적어놨죠. 이 수익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1차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끝나냐? 아니죠. 그 타인이 다시 또 사망하면 또 다른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고 요거는 소멸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10번이고 100번이고 돼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후문의 규정을 안 해놓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논란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타인이 일단 새로 수익권을 취득했다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해석이 분분해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난다. 아니다. 이거 다시 도돌이표 찍어 다시 돈다. 이런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예 규정해버린 게 아닌가 몰라요. 차례로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나도 계속 그렇게 된다라는 게 그런 경우를 포함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익자 연속 신탁. 어쨌든 수익자 연속 신탁이면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뜻을 신탁원부에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호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 공익신탁법까지는 또 복잡하니까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공익신탁법 가면 공익신탁에 자세히 규정이 있겠죠. 공익신탁인 경우 그 뜻, 여기 10호 안 봤네.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는 뜻. 이거는 신탁법 78조 보러 갑시다. 신탁법 78조. 참 복잡하네요. 신탁법이 복잡합니다. 수익증권의 발행 이거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보시고 싶은 읽어보고 여하튼간에 신탁법에 가면 78조에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랑 신탁 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 되겠죠. 이 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증권 발행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11호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이거 지금 봤잖아. 12호 신탁법 제114조 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복잡하네. 어쨌든 신탁법에 있는 거는 다 여기 반영을 해야죠. 신탁법 114조 한번 봅니다. 114조 가면 유한책임신탁이 나오네요. 이거는 뭐냐? 이건 유한책임에서 그 비슷한 그런 거 아니야? 유한책임. 이건 뭐냐? 제1항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자기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안 진다 이거죠. 이게 유한책임 신탁이다. 유한책임의 회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유한책임을 진다. 수탁자가 신탁재산만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자기 고유재산은 내놓지 않는다. 이런 신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세한 거는 신탁법을 보시고 유한책임 신탁 그 다음에 신탁의 목적 이것도 적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이까지도 적고 신탁 종료 사유도 들어가고 이제 신탁 머리 아픈데 빨리 종료시켜 버립시다. 종료 사유 나오니까 반갑네. 종료 사유야 반갑다. 빨리 종료시켜라. 머리 아파. 자, 그 밖에 신탁 조항.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작성하는 것이 신탁 원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탁 원부를 작성하라. 그리고 신탁 원부 번호를 등기 기록에 기록해두라.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신탁 등기고 신탁 원부고 신탁 원부 신탁 등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신탁 원부가 그 다음에 제1항 5, 6, 10, 11호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는 수익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6, 10, 11호는 수익자를 안 적어도 성명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자, 법전을 내놓고 봅니다. 5호는 신탁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신탁 관리인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6호 수익자가 없는 경우는 안 적죠. 10호, 11호인가요? 5, 6. 그 다음에 10호 수익 정권 발행 신탁인 경우 11호 공익 신탁인 경우 맞나요? 10, 11호인가?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수익자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수익자 안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제3항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신탁원부 뭐 번호만 적어놓고 뭐 자세한 거는 신탁원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신탁원부가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되겠죠. 일부로 본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봅시다.